요즘 내 유튜브 영상이 계속 원장님 유튜브에 뜨나봐. 알고리즘에 잡혔나봐. 구독을 했으니까 그랬겠지? 그 밤에 잠 안 올 때 내 걸 본대.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비공개로 돌려야 되나? 굳이 왜 내 걸 봐? 공부하실 것도 아니면서 그럼 숙제라도 해오든가. 씨. 그래서 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럼 넘어갈게요. 네.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네. 40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한 다음에 틀린 거 고친 것까지 꼭 해와야 돼. 의미 없이 틀리고 의미 없이 질문하는 것들이 쌓이면 어차피 계속 수업 낭비인 거야. 단 한 명의 학생이 몰라도 도와드립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그 한 명이 의미 없는 질문과 비효율적인 질문을 계속 남발하면 무시합니다.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생각해보고 공부해 오세요. 그 한 명을 위해서 하겠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시고 고민 좀 해보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죠. 네,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07번 문제 볼게요. 60페이지입니다. 민서 숙제는 어때요? 축하드립니다. 자, 시험이 한 달 남았습니다. 공부하세요. 1박 2일 4번 보면 시험 봐요. 공부하세요. 자, 407번입니다. 삼각형 ABC 넓이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 지수함수 주어졌죠. y는 2의 x제곱. 그리고요 y는 x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일단 여기 y는 2의 x제곱 보면서 말할 수 있어요. 요거 y축이랑 만나는 요 점이 a네요. 맞아요? y 절편이죠? x가 몇일 때? 0일 때 y값 몇이에요? 1입니다. 바로 가죠. 1. 이 점의 y좌표 1입니다. 이 점의 y좌표 1입니다. 됐죠? 1입니다. 그럼 자, 이 점은요. y가 1이니까 x도 1이었겠죠? y는 x 위에 있잖아. 됐지? 그럼 x에 1 넣으면 나오는 y값. B점의 y좌표 말할 수 있죠? x에 1 넣으세요. 몇인데요? 2죠. 그럼 이거 y좌표가 2니까 x좌표도 2였겠습니다. 2 넣으면 나오는 y값. 이게 점 C가 되겠죠? 몇인데요? 4네요. 얘는요 4,4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결론. 얘 넓이는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됐죠? 요 길이 1. 요 길이도 1이죠?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그 다음 요 길이 몇이야? 2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몇인데? 2잖아요. 2하고 2네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2네요. 그래서 더하면 3 나오겠습니다. 끝났죠? 48번입니다. 그 다음 저기 시은아 너 이거 혹시 그림 이렇게 다 써요? 밑에 어디요? 조금 남는 게 어딜 말하는 거죠? 여기요? 어디요? 그 아래 어디요? 그 뭔 상관이에요 그 남는 게? 왜 빼고 구해요? 당연히 빼고 구해야죠. 시은아, 시은아, 너 색칠된 거 여기 있지? 왼쪽으로 접어. 포개지지? 포개지지? 오른쪽 색칠된 거 있지? 왼쪽으로 접어. 포개지지? 그럼 너 요 길이 몇인지 몰라? 요 길이가 4는 아니잖아. 맞아? 그럼 요 길이는 누군지 알아? 2야? 여기 2야? 그럼 너 잘 봐. 이 점의 x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y값 몇인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그럼 길이 알아 몰라? 말해봐. 말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은 게 뭐다? 뭔 소린가 했네. 자, 넘어갑니다. 408번이에요. 자, 408번 보겠습니다. ODEF 큰 거구나. 큰 넓이는
OABC 작은 의 넓이의 몇 배니? 라는 표현이네. 그럼 넓이를 구하면 되죠. 구합니다. 일단 구합니다. 점 A의 X좌표가 3입니다. 안 써있죠? 여기다 3이라고 써야지 그러면. 이렇게 3. 됐죠? 문제 써있잖아. 점 A의 X좌표가 3이래. 그럼 점 B의 좌표는 3, 3, 넣으면 몇 나옴? 27. 3,27. 그럼 요거 높이가 27이겠다. 요렇게. 됐죠? 하나 더. y는 x가 있죠? 이 점의 y좌표가 27이야? x좌표 누군데? 27. 그럼 27 넣으면 나오는 값 여기 있죠? 그럼 점 2의 좌표는 27, 3의 27제곱 되겠지 뭐. 졸라 크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큰 사각형 ODEF의 크기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요. 27 곱하기 3의 27제곱하면 되는 거고. 됐죠? OABC의 크기, 넓이죠, 넓이. 크기래, 넓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됐죠? 3 곱하기 27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얘는요. 3 곱하기 27에다가 3을 26번 더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배? 3의 26제곱배. 끝! 그래서 보기도 다 이렇게 생겼구만. 돼, 안 돼? 이거 y는 x를 되게 자주 줘. 근데 이 y는 x가 나왔을 때 네가 봐야 되는 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 y좌표가 똑같아. 라는 거 당연한 거고 이 직선하고 x축하고 이루는 요 양의 방향의 각이 45도야. 기울기가 1이거든. 탄젠트 값이 1이거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얘에서 그래프 두 개를 대칭으로 그리잖아? 그럼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돼. 다 부분 배웠던 내용들이거든.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421번이죠.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421번 보세요. 봐봐. 자, 다음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로그 함수 그래프와 일치함. 다음 그래프와 일치함. 그럼 다시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래. 그럼 x 대신에 누구 넣어? x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야. y 대신 누구 넣어? y 플러스 2 넣으면 되잖아. 그럼 씁니다. y 플러스 2는 로그 3의 a x 빼기 1 플러스 b 뿅. 됐죠? 넘깁니다. y는 로그 3의 a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빼기 2죠? 정리합니다. 로그 3의 a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빼기 로그 3의 2는요. 9죠? 그럼 다시 로그 3의 9분의 a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됐지? 이 개 누구랑 같다? 로그 3의 x와 같다. 괜찮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9분의 a 곱하기 x 빼기 1 플러스 b가 그냥 x랑 같다고. 둘이 무슨 식? 같은 식. 항등식. 그럼 x 앞에 개수 누구? x 앞에 개수 몇 나와야 돼? 1이잖아. 그럼 얘도 x 앞에 개수 1 나와야 되겠지. a에 누구 넣으면 돼요? 9 넣으면 되겠죠. 그럼 x 똑같잖아. 근데 여기 상수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여기도 상수 몇 나와? 없어야 되겠죠. b에는 누구? 1. 됐잖아요. 그래서 a값 b값을 구했습니다. 둘이 더하세요. 10이요.
같은 식, 항등식. 표현만 좀 다름. x 앞에 개수, 상수, 개수 비교법. 됐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나온다고.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고 고난도 문제라고 던져줘도 나오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424번 문제. 여기 보세요. 이거 푼 사람 있어요? 보세요. 다음 함수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입니다. 보세요. 일단 어떤 애인지 좀 봐. 얘는 이거지.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c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말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기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밑이 누구다? a다. 밑이 a다. 그럼 a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하는 로그 함수. 1보다 크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게 대화죠. 증가하는 로그 함수였을 겁니다.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뭐 해본다? 다 관찰해본다. 그래서 좌표 평면을 2개 긋겠습니다. 왜? 그래프 2개가 필요하니까요. 2개 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였다면 얘는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점근선은 뭐가 되고요? Y축. 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 점근선 X가 몇일 때? 0일 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우진님. 우진님? 대화하고 있는 거 맞아요? 소통하고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우리 서로 좀 어떻게 뭐 진실의 방으로 가요? 왜 그래? 됐어, 여기까지? 자, 기본 그래프 그렸다. 그리고 나 이 기본 그래프를 X축으로 적당히, Y축으로 적당히 움직여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려볼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1사분면 안 지나냐? 무조건 지나네. 이렇게 그리면 안 지나잖아요. 얘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은 지날 거 아니야. 이 1사분면을. 맞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안 지나잖아요. 하면은 아니지. 얘가 계속 가다 보면 여기 언젠간 지나지. 1사분면. 그럼 어떻게 해도 이거 1사분면 무조건 지나. 그럼 A가 1보다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그러면 얘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그래프. 점근선은요? Y축. X가 몇일 때? 0일 때. 됐음?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사분면 지나지 않으려면 A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만 해. 가 맞겠네요. 그럼 계속 갑니다. 내가 얘를 평행 이동할 거야. X축으로, Y축으로. 됐음? 잠깐만. 내가 X축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뿅. 위아래로 막 움직여 볼게요. 야, 뭐래도 무조건 1사분면 지나지 않냐? 이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일단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음수만큼 가야 되겠죠. 그럼 B에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0보다 작은 애 와야 돼. 니은도 맞네요. 0보다 작은 애가 왔습니다. 요렇게요. 됐음? 0보다 큰 애 왔을 때는 무조건 안 돼. 됐어? 0보다 작은 애가 와야 돼요. 근데 0보다 작은 애 왔다고 다 1사분면 안 지날까? 그것도 아니지.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그럼 지나잖아. 그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그럼 그때는 안 지나는 거 맞잖아. 맞아? 그럼 B는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 얘가 적당히 아래로 내려와야 해. 됐음? 적당히 어디로? 아래로 내려와야 돼. 그럼 선생님 0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맞아? 근데 다시 볼게. 그림 그렸어. 왼쪽으로 왔어. 적당히 내렸어. 아직 1사분면 지나지.
적당히 내렸어. 아직도 지나지. 맞아? 어느 정도 많이 내려야 되지. 됐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리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요? 얘가 왼쪽으로 간 다음 적당히 어느 정도 내려줘야 돼. 물론 왼쪽으로 많이 가면 그냥 바로 안 지나는 경우도 있어. 받아들임? 그럼 그 적당히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건데? 됐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건 맞아. B는 0보다 작아야 돼. 안 그러면 애초에 말을 못해. 왜? 아주 조금만 왼쪽으로 갔어도 많이 내리면 안 지나거든. 받아들임? 0보다 작은 건 확실합니다. 그럼 이때 C의 범위는 어떻게 말할까? 라고 하면 별거 있어? 뭐 보면 돼? Y 절편 보면 되죠. 됐음? Y 절편이 0보다 어떠면? 작으면. 높으면 일사분면 지나잖아. 임마 여기 지나잖아. Y 절편이 0보다 어떠면? 작거나 같으면. 그래서 Y 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까지도 관찰해야 되는구나. 됐음? 그러면 결론. Y 절편 어떻게 구해요? X가 몇일 때? 0일 때 Y 값이죠. 그럼 X가 0일 때 Y 값. 로그 A의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게 0보다 어때? 작거나 같으면. 됐죠? 받아들입니까? 그럼 이때 C의 범위를 말해야 돼. 그럼 C는 누군데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B입니다. 받아들임? 근데 너 이 값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몰라. 됐어요? 왜? A 값과 B 값이 누구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거거든. 됐음? 그래서 특정한 값보다 작은 건 맞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받아들일까? 하나 더. 구조 보세요. 마이너스 뭐라고 써있지? 마이너스 몇으로 써있죠? 맞니? 네. 그럼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특정 어떤 마이너스 값보다 더 작아야 될 거라고. 그래서 0보다 작으면 다 돼? 그렇진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는 나도 여기 상태에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0보다 작다고 무조건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라는 해석인 거야. 됐음? 보세요. 한 변은 X축 위에 있고요. 한 꼭지점은 곡선 위에 있는 두 정사각형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작은 정사각형 넓이가 4에 정사각형의 넓이가 4래. 한 변의 길이가 몇이다? 준 거잖아. 2. 요거 2. 요것도 2. 잠깐만. 이 점의 Y좌표가 2잖아. X좌표는 누군지 모르지만. 맞아? 근데 얘가 그래프 위에 있잖아. 그럼 내가 편의상 얘를 A라고 하면 X좌표를 여기다 A 넣으면 2 나와요. 이 뜻 아님? 씁시다. 로그 3에 A-1이 몇 나온다? 2 나온다. 누구의 몇 제곱이? 3의 2제곱이 A-1이다. 그럼 A는 누구다? 10이다. 얘 10이네. 됐음? 그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네요. 그럼 얘는 뭐가 돼? 12가 되겠네요. 그럼 12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이 한 변의 길이겠네요. 그럼 12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로그 3의 11이 되겠죠? 그럼 뭐야?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로그 3의 11인 거야. 그럼 넓이는요? 제곱하면 되잖아요. 답 2번 끝. 그냥 이렇게 쓴 거지 뭐 로그로. 라는 표현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435번입니다. 435번입니다. 이게 안 보여갖고요. 네. 자, 435번입니다. 1보다 큰 양수 A에 대하여 다음 두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을 A, B, 두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C, 삼각형의 넓이가 14, A 값을 구해종.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질문해야지. 하셨다면 왜 그랬을까? 분명히 1보다 크대잖아. A가요. 근데 이 A가 어디 있어? 밑에 있잖아요.
그럼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를 그린 거야. 그려볼까?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y는 로그 a의 x. 그럼 또 그려야 된다? 저거? 그럼 이때 이 친구 누군지 좀 볼게. 봐봐. 로그 a의 16-x거든? 16-x거든? 자, 천천히 볼게. 로그 a의 x가 있어. 내가 얘를 y축 대칭할게. y축 대칭할게. 그럼 누구의 보호 바꿔? 그래.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되겠지. 맞아? 그럼 y축 대칭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x에는 음수만 넣어야 돼. 그래야 진수 조건을 만족해. 납득이 될까? 그리고 나서 이 친구 보세요. 16-x로 바뀌었죠? 이 x 대신에 누구 넣었을까? x 빼기 16을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 거 맞지? 맞아? 그럼 나는 이 그래프 그린 다음 x축으로 얼만큼? 오른쪽으로 16만큼 갔다는 얘기인 거야. 받아들여? 그러면 다시 나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16만큼 갈 거예요. 갑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럼 몰라 갔다고 칠게. 야호 갔음 요렇게. 됐어요? 그럼 정선 뭐가 돼? x는 16으로 바뀌겠지. 됐음? 납득이 돼요? 그래서 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 야, 요 점을 a라고 해. 요 점을 b라고 해. 라는 거고, 둘이 만나는 요 점, 이거 c라고 해. 라는 말인 거잖아. 납득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아이고, 다 했네. a점 말할 수 있죠. 얘,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x절편이잖아. 맞아? y가 0일 때. y가 0일 때. x에 누구 넣으면 돼? 1. 그럼 b점도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얘 누구? y가 0일 때. 이거 x에다 누구 넣어야 y 0 나오니? 15. 진수가 1이면 0이잖아. 맞아? 그럼 누구? 15. 됐어요? 그럼 둘이 만나는 저 교점 어떻게 구해요? 어차피 너 이거 뭐 한 거야? 대칭 이동해서 옮긴 거잖아. 맞아?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은 0하고 16의 한가운데 있겠지. 좌우 대칭. 어차피 대칭 형태니까. 그럼 얘는 누군데? 8. 됐습니까? 만약 나 이거 그래도 교점을 좀 구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함수 연립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잖아. 둘이 만나는 교점 어떻게 구해요? 연립해요.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16-x를 같다라고 놓으면 되잖아. 그럼 밑이 a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되잖아. x 몇일 때? 8일 때. 됐어요? 얘기하면 되지 뭘. 그럼 봐봐. 얘네를 이어서 만든 삼각형이 있는데 넓이를 알고 있음. 넓이를 알고 있음. 자, 밑변 1에서 15까지입니다. 밑변 길이 몇임? 14. 높이는 나도 몰라. 거기에 2분의 1 땅 때렸더니 넓이가 14 나왔대. 그럼 높이가 몇 나왔다? 2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럼 높이가 2 나왔다는 얘기는 C의 좌표는 뭐다? 8,2다. 이 말 아니야? 그럼 얘를 누가? Y는 로그 AX가 지날 거 아니야. 지나는 점이니까. 그럼 대입해서 말하면 되죠. 2는 로그 A의 8과 같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누구의 몇 제곱이? A의 2제곱이 8과 같다네. 됐음? 그럼 A는 누군데? 루트 8, 2루트 2. 됐잖아요. 납득이 돼요? 네. 납득이 됐어요? 됐습니까? 아이고. 자, 넘어갑니다. 440. 66페이지에 440입니다. 문제 보시고요.
문제 보시고요. 그림 보시고요. 그림 보시고요.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만 좋습니다. 정사각형. 두 사각형이 정사각형. 자, 그림 보이시죠? 지수함수 보이죠? 로그함수 보이지?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좋은 대답이었어요.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역함수 관계. 그래서 우리는 y는 x라는 직선을 짱 그어주면 접었다 핀 같을 거야. 라는 표현도 알고 있어야 됨. 문제 풀 때 필요할까요? 필요하면 쓸 겁니다. 필요 없으면요. 안 쓰면 되죠. 까짓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뭐 구하는 거냐? 넓이 합을 구하는 거야? 자, 어머, 여기 점 B에서 똥똥똥똥똥똥똥똥 맞아요? 이거 맞나? 뭐라고 써 있는 거냐? XY축에 평행한 X축과 Y축에 평행한 두 직사각형 ABC, DF A하고 G가 곡선 위의 점 C하고 E는 곡선 위의 점 A의 X좌표가 1일 때 점 A의 X좌표가 1인 걸 줘버렸어. 땡큐. 야, 이거 X좌표 1이다. 이거 X좌표가 1이다. 여기다 쓸게. 밑에다가 1이다. 이거 1이다. 됐죠? 그럼 점 A의 Y좌표 말할 수 있죠. 누군데요? 3이다. 됐죠? 그럼 잠깐만. 얘가 3이라고? 얘가 3이라고? 야호! 점 2의 y좌표가 3이죠? 다음 로그 함수 y좌표 3 나왔습니다. x에 누구 넣으면 돼요? 27. 됐죠? 이 정도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내가 아는 건 이 점 알아. 이 점도 알아. 그리고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죠? 라고 하면 3의 x제곱과 로그 3의 x제곱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에 있잖아. 그러면 이 둘은 y는 x 직선의 대칭인 상황이잖아. 맞아요? y는 x 직선을 딱 그어주면 여기에 대칭이니까 이거 접었다 펴도 같은 거잖아. 받아들여? 납득이 돼? 그럼 잠깐만 이거 x좌표 27이었는데 접었다 핍니다. 그럼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죠? 얘가 누구? 27이구나. 요 점 A의 y좌표가 3이었는데 접었다 피면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죠? 이 x좌표가 누군 거야? 3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다 구했네요. 얘 한 변의 길이 몇인? 2인 정사각형 4. 얘 한 변의 길이 몇인? 24인 정사각형 24의 제곱. 둘이 더한 값이네요. 24의 제곱 몇이지? 400. 네. 끝.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4. 아닌데? 아씨, 24의 제곱 몇이야? 400 576 580 답이네요. 끝. 됐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야. 납득이 돼요?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지 뭐. 를 보세요. 자, 70페이지 한 번만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만 힘내볼게요. 자, 70페이지예요. 좀만 힘내봅시다. 자, 할 수 있어. 화이팅! 자, 화이팅! 할 수 있다! 자, 70페이지입니다. 지수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얘기할 겁니다. 뭐 방정식, 부등식 풀 건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면 밑을 같게 만드세요. 그리고 지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됐죠? 만약
지수를 갖게 만들 수 있다면 지수를 갖게 만드세요. 밑을 비교하면 됩니다. 됐나요? 선생님, 밑도 갖게 만들 수가 없고 지수도 갖게 만들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것들이 반복되니까 치환해야 될 거야. 그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를 양변에 취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야. 끝입니다. 이게 다야. 하나 더. 모든 수의 영제곱은 몇이다? 1입니다. 1의 거듭제곱수는 무조건 1입니다. 맞나요? 딱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다시 밑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만드세요. 비교하십시오. 밑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만드세요. 비교하십시오. 그것도 아니라면 치환하거나 양변의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괜찮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지수 큰 게 큰 거야. 지수 작으면 작은 거야. 밑이 0하고 1 사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지수가 클수록 작아지는 거야. 지수가 작을수록 큰 값이 되는 거야.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71페이지 보세요. 자, 불러드립니다. 체크하세요. 54, 57, 59, 61. 59, 61. 됐죠? 넘어가서 66, 69, 70, 75, 76, 81. 예, 뭐요? 75, 76, 81.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461번 문제 풀라고 했을 때 다들 당황하는 이유가 밑이 달라. 지수도 달라. 이게 x 어떻게 구하지? 봐봐. 나 그냥 이렇게 해볼게. 2의 x제곱이 5의 x제곱에 5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럼 양변에 5의 x제곱을 나눠주면 5의 x제곱분의 2의 x제곱이 5분의 1인 거잖아. 다시 말하면 5분의 2의 x제곱이 5분의 1인 거잖아. 그럼 x는 누구니? 밑이 몇일 때? 5분의 2일 때 5분의 1이 되게 하는 거듭제곱수잖아. 답이네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애들이 있다? 선생님 저는 답이 다른데요? 그치? 얘랑 네가 푼 거랑 답이 똑같아. 근데 너는 이렇게 풀어서 그래. 선생님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고 치환할 것도 없고 양변의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하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로그 2의 x제곱은 로그 5의 x-1제곱 밑이 11 로그를 취했을 거야. 좋아? 어떻게 정리해? x 실수배 앞으로 가죠. 로그 2 x-1 실수배 앞으로 가죠. 로그 5. 그럼 우변 전개하면 분배하는 거죠. x 로그 5 빼기 로그 5인 거잖아. 얘 넘겨. 그러면 x 묶으면 로그 2 빼기 로그 5는 마이너스 로그 5랑 같다. 인 거 아니? 그럼 나눠. x는 로그 2 빼기 로그 5분의 마이너스 로그 5요. 뭐 이렇게 썼겠지. 됐어? 근데 잘 봐라. 얘는 이거 아니냐? 로그 5분의 2 분의 로그 이 마이너스를 넘기면 5분의 1이잖아. 밑변환 공식.
밑10으로 바꾸면 같은 거 아니? 맞잖아. 그래서 너는 로그를 취해서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나는 그냥 정리한 다음에 로그 개념으로 정리한 거고.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풀 건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리하시면 됩니다. 466번. 지금 같은 게 반복되는 게 보일 거야. 누구? 3의 x제곱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t는 어떤 애? 0보다 큰 애라는 거. 맞아?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27은 0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 줘야 돼. t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9 t 플러스 3은 0. 그럼 t는 누구? 9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음수는 뭐다? 됐어요? 그래서 t가 몇인 거야? 9인 거야. 다시 말하면 3의 x제곱이 몇일 때? 9일 때. 그래서 x가 몇일 때? 2일 때. 실수하는 표현 t값을 말하고 자빠졌어. 안 돼. t값 아니야. 어떤 값이야? x값이야. 하나 더. 다음 방정식에 그럼 한 근이 누군 거야? 2인 거야. 됐음? 받아들여. 앞에 잘 봐. 다음 방정식의 한 근이 2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음. 내가 이 방정식을 풀 때 같은 게 반복돼서 치환했음. 그리고 t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돼? 2차식으로 표현돼. 너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 누군지 알아? 2 아니야. 이건 x값이야. 그럼 이 t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라고 말하려면 여기 x에다 2는 값이 t일 때야. t가 몇일 때? 9일 때. 맞지?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이거 말하는 이유는 뒤에 유형 문제 나와. 지금처럼 해석하는 과정. 보셔야 돼. 자, 두 번째. 우측 가면 476번 있죠. 아까 했던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령껏 갔을 거야. 양변에 미치 같은 로그를 취했을 거야.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양변에 미치 2인 로그를 취하세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맞죠? 왜? 미치 2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진수 큰 놈이 큰 거죠? 그럼 다음 부등식 풀어줘. 진수끼리 비교하면 위에 거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 x를 앞으로 뿅 보내면 x는 로그 2의 3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끝난 거죠. 이거를 미치 10인 로그로 변환해서 로그 2분의 로그 3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밑을 10으로 표현했냐 혹은 2로 표현했냐의 차이니까. 납득이 될까요? 편한 걸로 하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뒤에 있는 74페이지 쪽 내신 유형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48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요. 네,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밑이 3분의 4. 밑이 4분의 3. 밑이 다르네? 하지만 우리는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뭐 하면 되니까? 역수 2x제곱 마이너스 5는 여기를 3분의 4 역수 취합니다. 그럼 지수에 뭐 하면 돼?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x 빼기 이렇게요. 그럼 결론 2x제곱 마이너스 5가 x 마이너스 2랑 같으면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이 0이 되는 거네. 괜찮죠? 괜찮죠? 그럼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죠? x에 누가 오면 돼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 오면 되겠습니다. 두근이 확보해 주세요. 선생님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 쓰면 안 돼요? 오 훌륭하죠. 2분의 1이네요. 됐죠?
네, 근 구할 수 있고요. 더한 값도 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우측으로 갑니다. 자, 491번입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한 근이 몇이라고요? 1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한 근이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나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어. 방정식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네요. 반복되는 게 보여요. 누구? 2의 x제곱이 반복되죠. 그럼 얘를 뭐로?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의 k제곱은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받아들입니까? 여기 바로 봤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어차피 2의 x제곱이랑 2를 곱한 거니까 그냥 10이랑 곱해, 5랑 곱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이 2차 방정식 0 만드는 t값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야. 맞아? 자, t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오게? 라는 그 질문에 나도 누군지 모르겠음. 예를 들어 누군지 모르겠음. 그럼 다음 방정식 t값은요. 세모가 있습니다. 라고 할게요. 근데 이 세모는요. t값이 세모가 될 때 다시 말하면 2의 x제곱이 세모가 되도록 하는 값을 말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한 근이 1이라며. 네. 그럼 x에다가 1 넣으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님? 네. 세모가 누군데요? 2네요. 2네요. 그럼 봐. 한 근이 1이라고 했을 때 내가 치환했습니다. 누구를요? 2의 x제곱을요. 그럼 t로 2차 방정식을 썼네.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0 만드는 t값은 누구다? 요 x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t값. 누구? 2입니다. 그래서 2인 건 내가 확실히 압니다. 됐죠? 그럼 다른 근은 누군데요? 라고 하면 야, 한 근이 2다? 다른 근은 누군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보여요? 두 근의 합 몇인데요? 10 나와야 되죠? 그럼 얘가 누구여야 돼? t. 8이어야 되겠죠? 그럼 t가 8일 때 2의 x제곱이 8일 때 x가 몇일 때? 3일 때요. 끝. 그래서 굳이 여기 있는 k값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나요? 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k값 정리해서 계산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정리 없이 지금처럼 바로 풀 수 있어요. 이 표현 잘 익혀주시고요. 자, 393번 우측으로 갑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하여 8의 x제곱 값을 구하시오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눈으로 풀 수도 있어야 돼요. 왜 눈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봐봐. 여기 2의 x제곱 보이죠? 그 뒤에는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보이죠? 이 둘이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죠? 맞나요? 둘이 더한 값이 2입니다. 역수 관계인 둘을 더해서 2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2의 x제곱은 0보다 큰 수가 올 거예요.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겠죠? 역수니까요. 맞나요? 둘이 더했습니다. 양수인 둘을 더했습니다. 두 수의 합의 최소. 산술기하 평균. 맞아? 그럼 이 둘이 더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죠? 2 루트 곱한 값보다. 맞습니까? 그럼 최소값 누구다? 2다. 2라고 했네요. 됐음? 그럼 뭐야?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이 나올 때를 보고 있네? 그럼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를 볼 때는 언제입니까? 두 수가 같은 수일 때요. 몇일 때요? 1일 때요. 그래서 2의 x제곱이 1이구나. 2의 x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x가 0이구나. 그러면 8의 0제곱 누굽니까? 1입니다. 해서 끝난다고. 자, 해서 지금처럼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최소일 때를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하시면 지금처럼 풀 수 있어. 근데 이게 캐치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뭐합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씁니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1이 2라는 거죠. 같은 게 반복됩니다. 뭐 할까요? 치환합니다. 2의 x제곱을 지금부터 t라고 치환할게.
그럼 t 플러스 t분의 1이 몇이었다? 2였다.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0이었다.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 0이니까 t가 몇이었다? 1이었다네. 됐습니까? t가 1이라는 말은 2의 x제곱이 1이었다는 말이겠죠? x가 몇이다? 0이다.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얘기 나오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잘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술기하 평균관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요. 뒤로 갑니다. 496번입니다. 496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하고요. 우린 이 연립방정식의 x와 y 값을 더한 게 몇인지 궁금한 상황이다. 됐죠?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문자를 소거해야 되겠죠.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눈 다음 더하고 빼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그럼 이때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야 되는데 쓱 문제를 읽어봤더니 반복되는 값들이 보입니다. 그럼 뭐 한다? 치환한다. 그러니까 자동이야 계속. 누구를요? 2의 x제곱을 p라고 3의 y제곱을 q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쓰면 p 플러스 2q는 34고요. 2p 마이너스 q는 23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괜찮죠? 자, 문자 소거해야 됩니다. 귀신인가? 문자 소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세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서 서로 뺄게요. 아니면 밑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해서 서로 더할게요. 왜? 그럼 P랑 Q 문자 하나 소거될 거 아니야.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하면 2P 플러스 4Q는 68이 되겠죠? 서로 뺍니다. 마이너스 5Q는 서로 뺐어요. 몇 나오니? 45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럼 Q가 몇이라는 걸 9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음? 그럼 Q가 9라면 여기다 넣어서 말합니다. 2P-9가 23이죠. 2P는 몇이다? 32였다. P는 16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P가 16이에요. 2의 X제곱이 16이에요. X는 누구였다? 4. Q가 9라고요. 3의 Y제곱이 9라고요. Y는 몇이었다? 2. 둘이 더합니다. 몇이죠? 6입니다. 끝. 됐어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16이랑 9를 더해서 20이라고 쓰는 애들이 간혹 보여. 근데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은 내신에서 항상 준다고.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천천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98번입니다. 우측에 있습니다. 자, 이미 중요하다고 별표는 쳐져 있지만 한 번 더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미 중요하다고 별표는 쳐져 있지만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요. 다음 방정식을 풀면 되죠?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식을 관찰합니다. 뭐가 보여요?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게 보여요. 누구? 2의 x제곱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요.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8은 0이 되겠죠? 우진아, 인수분해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 기적의 연산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1하고 뭐 누구 막 8 해갖고 막 난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나 이거 근을 못 구하는 상황이네. 조졌다. 아닙니다. 왜요? 분명히 문제에서 얘기해 줬죠. 서로 다른 두 근 알파와 베타를 갖습니다. 그럼 x자리에 알파 넣으면 t가 몇일 때? 2의 알파 제곱일 때. x자리에 베타 넣으면 t가 몇일 때? 2의 베타 제곱일 때가 근인 거잖아. 됐음? 받아들여요? 그럼 나는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왜? 문제에서 이 x값을 알파 베타라고 정해줬으니까. 됐음? x에 알파 넣으면 나오는 t값이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x에 베타 넣어서 나오는 t값도 다음 2차 방정식 t값 근이 될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나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근을 알고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은 7이고요. 두 근의 곱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곱하면 8이 되겠죠. 이때 여기서 말할 수 있네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8,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인 거예요?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이상한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x에 알파 넣으면 근 나온대요. 나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어요. 그럼 t에다 누구 넣었을 때? 2의 알파 제곱 넣었을 때가 근이라고요. 됐을까요? 정확하게 보시고 해석해 주시고 문제 풀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측입니다. 502번이에요. 502번입니다.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볼 겁니다. 다시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볼 겁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밑이 2분의 1, 밑이 4분의 1인 상황이죠. 우린 밑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8제곱 되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건 딱히 없었습니다. 식정리만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린 관찰하죠. 밑이 2분의 1, 밑이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지수가 커질수록 이 함수의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감소함수. 맞아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이 더 클 때를 왼쪽이 더 클 때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값은 왼쪽이 더 컸죠? 오른쪽보다.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면 왼쪽 좌변에 있는 지수가 우변에 있는 지수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됐습니까? 요거 헷갈려서 많이 틀려요. 그러지 마세요.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음. x-4,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음.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요.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 5개. 끝! 됐을까요? 이렇게 또 해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해 볼 겁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506번. 506번입니다. 아, 내가 너무 너네 풀 시간 안 주나요? 너네 풀어볼 시간 내가 너무 안 주나요, 혹시? 문득 나 혼자 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네. 괜찮아요, 지금? 자, 506번입니다.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예준님, 어떻게 구하죠? 일단 같은 거 보여요? 밑이 같나요? 오, 밑이 같네요. x로요.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밑이 x라는 겁니다. 왜? 밑이 다시 말하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거는 감소함수야. 그럼 5x 빼기 6과
3x 플러스 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오른쪽이 더 커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요. 그럼 정리합니다. 2x 8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됐죠? 이때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이 범위일 때 다음을 만족하는 값들이 다 답인 거야. 됐어요? 누굽니까?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들이요. 받아들여요? 둘의 교집합이야. 괜찮아? 어디요? x가 0보다 크다고만 했지 1보다 더 큰지 모르잖아요. 0하고 1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애송이 녀석.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x가 1보다 큰 수가 올 수도 있죠. 그럼 증가함수네요. 맞아요? 그럼 x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지수끼리 비교합니다. 5x 빼기 6이 3x 플러스 2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야겠죠. 넘겨서 정리하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오겠네요. 그럼 또 봐야 됩니다. 언제요? x가 1보다 큰 범위일 때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인 겁니다. 됐죠? 1보다 큰 수들 중에서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만 말해야지 교집합이죠.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돼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답이 되겠죠. 끝난 거 아닙니다. 왜요? 문제에서 x는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너 0보다 큰 거 다 본 거예요? 안 본 애가 있습니다. 누구요? 1일 때요. 그럼 x가 1이라면 다시 말해 밑이 1이라면 1의 몇 제곱, 1의 몇 제곱 어차피 둘 다 1로 동일하겠네요. 그럼 부등식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맞네요. 그럼 x가 1일 때도 성립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결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이걸 다 쓰면 되겠습니다.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겠죠? 끝!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납득이 될까요? 자, 정리해 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7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뿡뿡뿡뿡 뿌이뿌이. 아, 몇 번을 푸는 게 좋을까? 아따 이거 예매하네. 자, 508번 볼게요. 508번 보겠습니다. 쉽죠? 이런 거 쉽죠?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부등식을 풀어야 되네.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게 보일까요? 누구요? 네, 2의 x제곱이요. t라고 놓읍시다. 그럼 식 어떻게 돼요? 4t제곱 빼기 9t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음. 그럼 여기는 4하고 1, 1하고 2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4t-1 t-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t의 범위 말할 수 있네요. 누굽니까?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들이죠? 자, t가 누구였죠? 2의 x제곱이죠? 얘가 4분의 1하고 2 사이인 거죠?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죠? 맞나요? 그럼 다시요. 밑이 2입니다. 지수끼리 보면 되죠? 어차피 큰 놈이 큰 거였죠? 방향 바뀌지 않죠? 그럼 x는 누구?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겠죠? 해서 x의 범위에 있는 정수는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네요. 끝 답입니다. 조심하세요. 요렇게 쓰고서 또 답을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나온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가 어떤 값의 범위를 구한 건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 512번처럼. 어떻게 해요?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다음과 같음. 됐죠?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 부등식 풀어야지 같은 게 반복된다? 누가 반복됐니? 2의 x제곱. 그럼 t로 치환해볼까? 4t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음. 됐죠? 그렇게 한 다음 뭐 했니 우리? 나 이 t의 범위를 말할 수 있었어. 근데 이 t가 2의 x제곱이었으니까 2의 x제곱의 범위를 말할 수 있었어. 그래서 x의 범위를 말할 수 있었지. 그래서 답이야. 라고 한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바로 윗줄로 올라가야 돼. 여기서 바로 윗줄로 올라가야 돼. 도대체 너는 이 위에 있는 줄에서 어떤 식을 봤길래 x의 범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왼쪽에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었고 오른쪽엔 2의 4제곱이 있어서 야 x는 마이너스 2랑 4 사이야 라고 했던 거잖아.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t는 4분의 1부터 어디까지? 16까지인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잖아. 됐습니까? 괜찮았어요? 따라와.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4t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을 때 t범위는 4분의 1보다는 크고 16보다 작을 때였다고 2차 부등식 범위.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2차 부등식 t로 써져 있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t값의 범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1 때 이런 과정을 거쳐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너 얘를 y라고 할게. 몇 차 함수? 2차 함수. t로 써져 있는 2차 함수. 맞나요? 2차 최고차 계수 양수음수. 4니까 양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근데 0보다 작은 범위가 필요해. t에다 누구 넣어야 0보다 작은 애가 나오니? 라고 했을 때 4분의 1부터 16까지 넣으면 0보다 작은 애들 나와요. 그게 바로 t범위 4분의 1부터 16까지잖아. 됐음? 받아들여? 그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다음 2차 함수를 0 만드는 t값을 네가 알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4t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를 0이 되게 하는 t값 누구? 4분의 1 또는 16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2차 방정식의 투근을 알고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4분의 1 더하기 16 마이너스 4분의 a랑 같겠죠. 두근의 곱 4는 4분의 b와 같겠죠. 됐습니까? 어려웠나요 좀? 별거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사실 고1 과정이잖아. 맞니? 그래서 우리는 a값 말할 수 있죠. 이거 귀찮아요? 4다 곱해요. 1 플러스 64는 마이너스 a. a는 누구? 마이너스 65. 4 곱해요. b는 누구? 16. 그래서 a값, b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고요. a값, b값 구했으니까요. b에서 a를 빼라고 했네요. 16에서 마이너스 65를 빼주면 81이 되겠습니다. 답이네요. 끝. 됐습니까?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 뭐 한 거야? 역으로 간 거야. 역연산한 거야. 어머, 답이 이렇게 나왔대.
위에서 어떤 모습이 보였길래 답을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 했던 거에 역연산으로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뭔데? 홀 때 했던 거.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x축과의 위치 관계 이야기한 거잖아.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15번입니다. 네? 뭐가요? 네? 뭐가요? 뭐. 아, 왜 혼자만 얘기해? 뭐? 아, 나 잘못 쓴 거 있어, 혹시? 아니야, 괜찮아? 네. 아, 혼자만 하고, 좀 그래? 서운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515번입니다. 515번입니다. 자, 515번 문제 보시면요. 오랜만에 봅니다. 야, 집합 표현이다, 그치? 저거 또 난리 나네. 또 난리 났어요.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원소가 누구다? X다. 근데 그 X가 누군지는 다 뒤에 부연 설명해 준다. 아, 이거를 0 만드는 그 X값이 A집합의 원소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방정식 풀어야 되겠구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온지 찾아야 되겠구나. 방정식을 풀어보자. 반복됩니다. 누구요? 2의 X제곱이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가 0인 거죠. 인수분해는요. 축하드립니다. T-4, T-8은 0으로 인수분해돼서 T는 4 또는 8이 되겠죠. T값입니다. 2의 X제곱인 거예요. 그럼 X가 몇일 때? 2 또는 3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린 A집합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하고 3이요. 이렇게. 자, B를 보겠습니다. 집합 B의 원소는 누굽니까? X입니다. 어떤 X요? 다음 범위를 만족하는 X요. 부등식이네요. 그럼 이때 또 보겠습니다. 같은 게 반복되죠? 3분의 1의 X제곱을 이번엔 K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72가 0보다 작을 때 인수분해 가능하죠? K 마이너스 9, K 플러스 8, 0보다 작을 때 K는 누가 와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애가 와요. 여기까지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단 여기서 걸립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왜? 우리는 분명히 3분의 1의 X제곱을 K라고 놨습니다. 당연히 K는 0보다 어떤 애가 와야 된다? 큰 애가 와야 되겠죠? 그럼 K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K는 0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애가 왔어야 되네요. 됐죠? 음수는 못 오니까요. 그래서 결론 0보다 큰 범위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K값인 거죠. K가 누구였다? 3분의 1의 X제곱이었다. 그게 0보다는 크고 9보다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0은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x에 누굴 넣어도 0보다 큰 거니까. 됐음? 그럼 나는 누구만? 얘만 관찰하면 되겠네요. 그럼 x에 누가 와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애가 와야 된다.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0 왜 지었어요? 어차피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0보다 커. 모든 실수야. 그럼 누구만 봐? 오른쪽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해석 괜찮을까요?
이 해석을 들어야 될 겁니다. 쓰는 것보다. 그래서 결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놈이구나. 아, 집합 B의 원소는 x인데요. x는 누구? 마이너스 2보다 큰 실수를 다 말하는 거네요. 됐죠? 그럼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을 구해주세요. 그럼 2하고 3 다 있는 거 아닙니까? 2하고 3이 모두 있는 집합을 말합시다. 교집합이죠? 집합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형 7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 숙제 오시고 뒤에 있는 자녀 유형과 쌤꼭 문제 또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앞부분이 좀 많이 밀려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늘 거 먼저 하세요. 오늘 거 하시면서도 계속 지수와 로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리가 돼요. 오늘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시간이 될 때 앞에 메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